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최근에 저한테 많이 제보 주신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기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장마철인데요. 이제 장마철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모기들이 우리를 이제 급습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요거는 아마 다들 이제 친숙하실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아마 집에 하나 정도는 담아 있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생긴 걸 나선형 모기향이라고 하죠. 아마 연령대가 이제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사실 이게 제일 친숙하실 거예요. 나선형 모기향이 정말 널리 쓰이는 그런 모기향이었죠. 집 내부에서도 많이 쓰고 실외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 이걸 태우잖아요. 태우고 잠들면 그 다음날 나오면 그 위력을 실감합니다. 정말 이 모기향 근처에 정말 많은 모기들이 죽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모기향을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일단 기본은 나무가루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허용된 살충제를 넣습니다. 그다음 전분 넣고 이게 빻아서 이렇게 압축시켜서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나선형 모기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유해성들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이거 실내에서 안 쓰시죠? 근데 요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도 실내에서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결코 실내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모르셔서 쓰신 건데 이젠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살충제 성분을 떠나서 살충제를 떠나서 이걸 태우잖아요. 태우면서 전분 나무가루가 이제 타면서 미세 입자, 초미세 입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정말 저희가 측정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유해한 입자들 다 들이마시고 우리 들어오게 되면요 기관지에서 못 걸읍니다. 그대로 다 폐로 직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해성이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내에선 절대 쓰지 마시고 네버입니다. 네버 절대 쓰지 마시고 사용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실외에서 사용하시되 역시 이것도 가급적이면 사용하실 때 직접 들이마실 가능성은 최소화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선 모기향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선 모기향 안 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전자 모기향을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아마 이 둘 중 하나를 많이 쓰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리퀴드 형태죠. 오른쪽이 이제 매트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액체 상태가 이걸 액체 상태를 서서히 이제 날리는 거죠. 날리는 거고 이 매트는 뭐냐면 살충제 성분이 여기 묻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열을 가해서 이 살충제 성분을 이제 공기 중으로 퍼뜨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는 있냐고 이제 물으신 분도 있는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 스프레이형 타입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스프레이형 타입은 정말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별로 없으셔서 이 두 가지 타입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타입의 공통점은 뭐냐면 살충제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살충제가 날아가게 돼서 모기를 직접 죽이는 겁니다. 보통 뭔가를 죽일 때 간접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개의 먹잇감을 없앤다든지, 개의 천적을 뭐 활성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기향은 기본적으로 직접 죽입니다. 모기의 그 신경에 침투해가지고 영향을 끼쳐서 죽이는 건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알레트린이라는 거예요. 이 알레트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유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분야에서는 이 피레스로이드계라고 합니다.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레트린 성분이라고 하고요. 구조는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뭐 구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들이마시잖아요. 모기도 들이마시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위험성은 없을까? 과연 다 허용됐고 전혀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농약으로 널리 쓰이는 거예요. 농약으로 아주 많이 쓰여왔던 살충제를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장기간 투입했을 때, 아주 장기간 투입이 됐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뭐 간 기능에 좀 이상이 생겼다든지, 체중 변화가 생겼다든지, 뭐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독성은 있다라는 것은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뭐 암을 유발한다. 또 유전 독성. 우리가 들이마시면 우리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됐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발암물질도 아니고요. 유전 독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허용된 그런 살충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예, 여기까지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면 뭐 나름 관리되고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다행히 뭐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암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겠거니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과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안전한가 살펴볼게요. 먼저 영국 연구 결과입니다. 영국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딱 알레트린 같은 그런 성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살충제 있죠. 일반 살충제 많이 과다 노출됐을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더라. 이해되시겠죠? 살충제 성분에 과다 노출될 경우에는 우리는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황당한 연구 결과 같지는 않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결과들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농촌들 있죠. 농촌 지역에서 이런 퇴행성 신경질환자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퇴행성 신경계 질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근 결과겠죠. 왜냐면 결과 누적돼야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이런 살충제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때요?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시사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있겠죠, 그죠? 살충제 성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누적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오랜 시간 거쳐서 사람이 흡입했을 경우 또 이런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더라. 새로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더라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살충제의 원리는 직접 죽이는, 신경계 침범해서 직접 죽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한테 암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후대 시간 지나면 밝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은 안전한 살충제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벌레만 그런 곤충만 이런 것들만 죽이고 근데 우리는 마음껏 마셔도 안전한 그런 살충제라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준치를 우리가 설정하고 관리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 안전한 모기향은 없습니다. 안전한 모기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진짜 집에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런 꽂아 놓잖아요. 이렇게 리퀴드형이면, 액체형이면 꽂아 놓는데 그거 틀어놓고 밤새 틀어놓고 이건 허용된 제품이겠지. 정부에서 다 안전성을 보장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시면 안 되고 모든 안전이라는 건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거고 휴대에 언제든지 앞서 연구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또 추후에 누적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살충제 이런 모기향 쓰면 살충제 그 성분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독성 결과는 추후에 밝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한 모기향은 없고 그럼 쓰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방이 있다면 취침하시기 전에 이렇게 틀어놓고 그죠? 틀어놓고 30분이든 1시간 틀어놓고 그 다음엔 반드시 또 환기하시는 게 좋아요. 틀어놓고 모기 다 죽일 거 다 죽인 다음에 창문을 열고 방문 좀 연 다음에 다시 환기해서 그 살충제 성분을 빼내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니 문 열면 다시 모기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다고 살충제 성분을 아이들한테 계속 들이마시면서 자기 하는 것은 더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보통 창문 열면 여기 또 방충망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요즘 촘촘해서 모기들이 그 방충망 사이로 쉽게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그냥 방문 열고 창문 열고 방충망 있는 창문 열고 순식간에 좀 환기가 되게끔 한 다음에 바로 문을 닫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모기 잡겠다고 아이들 여러분 스스로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